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입시 시장을 뒤흔드는 진학사의 핵심 데이터, 합격 예측 리포트의 활용법과 해석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예측 리포트는 매우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해 주긴 하지만 데이터의 종류와 양이 너무 많고 편집의 형태와 내용이 중복 분산되어서 처음 활용하시는 분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느 정도 익숙했다 할지라도 어떤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해석해야 되는지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차근차근 단계를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익히시고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주의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2022학년도를 기점으로 입시 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1학년도를 포함한 예전 데이터를 적용할 때는 주의를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보수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다른 사이트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 건국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는 것처럼 메뉴에서 정시 합격 예측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두시고 그리고 대학 검색을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즉, 내가 지원 후보군 대학에서 가장 쓰고 싶은 대학 또는 가장 유력한 대학을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처럼 창을 내리시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죠. 찾는 대학에 따라서 클릭하시면 될 건데 건국대는 바로 있으니까 여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응시 과목에 따라서 지원 가능한 대학들의 글자가 바뀌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교차 지원이라던가 아니면 특정 과목이 잘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예체능을 노리시는 분들도 이렇게 검색해서 보면 좋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고 싶었던 과는 요 놈이니까 클릭하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검색이 나오게 될 거고, 여기를 클릭하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창이 바뀌게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위에서 여러 개 과를 클릭해도 동시에 여러 개 과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 효율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모의 지원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이 두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여러 개 과를 동시에 지원을 했다. 그러면 이거를 클릭해서 또 모의 지원 이걸 반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바로 결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가나다군의 저장대학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건국대 스마트 ICT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합격 예측 리포트를 클릭하셔도 앞에 선행 단계를 하지 않으시면 노출이 안 되는 정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전에 위로 올라가셔서 세 번째를 클릭을 하시고 지금처럼 체크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나는 얘를 1순위로 지원하겠다. 다군에서. 그러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번거롭게 과정이 좀 복잡한 건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군별로 여러 개 대학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진학사 입장에서 허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합격 예측을 하게 되면 정확도는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합격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처럼 하는 거고, 또 이게 좀 과정이 번거롭고 노출을 최소화시켜야지 나머지 대학 학과에 대한 전체 데이터를 좀 보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좀 아쉬운 거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에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하셔서 우선순위를 또 클릭하는 게 나올 겁니다. 1순위로 좀 해놓도록 할게요. 자, 이 순위가 실질적으로 중요할 때도 있고 안 중요할 때도 있는데 이거 우리 그 뒤에 경쟁자의 지원을 보고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모의 지원을 완료하기를 하시면 지금처럼 창이 이렇게 다시 뜨게 될 거고, 아까 밑에 있던 것이 이게 연노랑으로 바뀌면서 위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합격 예측 리포트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처럼 창이 뜨게 되고 크게 네 가지 메뉴로 분류가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결제한 종류에 따라서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차례대로 보기 전에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난 입시 결과도 나와 있고 성적 산출도 나와 있는데 어차피 밑에서 중복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기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아직 수시 2월수가 확정이 돼서 넘어오진 않았습니다. 지금 시점에는. 근데 각 대학이 발표를 하면 이것도 이제 뜨게 될 거니까 요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먼저 모의 지원 리포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게 무료라고 써 있기는 하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결제를 안 했으면, 그리고 실제 지원을 안 했으면 이 데이터는 노출이 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전체 지원자 통계가 나와 있고 여긴 비활성화 되어 있는데 클릭해서 활성화시키면 여기 있는 내용을 축약해서 여기서 보여주기 때문에, 또 여기 있는 내용은 뒤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는 뭐 꼼꼼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건 공통적으로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천천히 밑으로 가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이나마 세부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수, 나의 환산 점수, 상위 10%의 실제 지원자 점수, 그리고 50%의 평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나름대로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제가 또 강조드리지만 모의 지원 등수와 합격 가능 칸수는 여러분들 멘탈을 흔들리기 때문에 그걸 너무 중점적으로 보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환산 점수를 보시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아울러 동일대학 동일과를 지원한 경쟁자들의 성향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상세 정보를 클릭을 하시면 노출이 되긴 할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 뒤에 여러 군데에서 중복이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예측 변동 리포트라고 하는 곳, 여기 이제 눈에 보이시죠? 예측 변동 리포트라고 하는 셀프 허수 분석을 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밑으로 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는 본인의 성적의 산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또 대학교가 어떻게 지표를 잡고 적용하는지도 나와 있으니까 이건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밑에는 과거 합격 예측 적중률과 그리고 건국대 스마트 ICT 융합공학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 정보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은 그 선정하는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데 등록금이라든가 장학금의 비율 이런 것도 아시는 것도 꽤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공과되니까 남학생의 비율이 더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성학과 여부나 뭐 계약학과 여부도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이 데이터를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건국대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대학도 제가 실질 지원을 해보고 나서 여러분에게 데이터를 같이 보여드릴 겁니다.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진학사는 본인들의 분석에 대해서 또 분석한 데이터를 노출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21학년도는 실제 이 학과의 합격 컷이 이거였는데 작년에 본인들이 제시한 합격 예측 컷은 요 정도가 돼서 약간 높게 설정이 됐다. 이게 솔직히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2년 전에도 합격 컷이 여기였는데 실제 합격 컷은 높게 예상이 됐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렇다면 진학사를 욕해야 될 이유가 되느냐? 솔직히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진학사는 어쩔 수가 없이 이런 포지션을 취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다군이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다군은 사실 지원할 대학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치 한수약, 자연계라면 그렇게 되고 바로 중앙대, 홍익대, 그 다음에 건국대, 아주대, 인하대, 항공대 이렇게 수순으로 가게 되는데 심지어 문과학생은 더더욱 지원할 대학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최상위권 점수가 됐던 중하위권 점수가 됐던 결국 다군에서는 어느 대학으로 가든 대학이 터지게 되었는데 적정 점수를 보여줘서 학생들이 몰려서 터져서 떨어지게 되면 진학사는 진학사대로 또 학생은 학생대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서 점수를 지금처럼 보수적으로 짜게 높게 형성해서 제시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매번 강조하는 두 가지 근거가 됩니다. 즉 안전지원 대학은 다군에서 찾지 마라. 왜? 몰려서 터지면 대책이 없다. 그리고 거꾸로 얘기한다면 모험 지원은 다군이 좋을 수 있다. 몇 바퀴가 돌지 모르니까. 중앙대만 보더라도 ICT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많은 회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대 입장에서 그게 별로 달가운 소식은 아니긴 할 텐데 우리가 모험을 한다면 사실 다군에서 하는 게 더 좋죠. 지금 보는 것처럼
작년에 이 점수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실제로 지원을 했을 때 마이너스 점수가 분명 떴었을 텐데, 왜냐하면 예측값보다 밑에 점수였을 거니까. 그런데 대범하게 지원을 하면 합격을 했을 거고, 그래서 제가 까담이 이런 걸 알기 전, 여기서 제시한 데이터를 알기 전에 저희 학생들의 결과를 보고 깨닫게 돼서 이렇게 흥분해서 유튜브를 운영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모의지원 리포트는 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부터 정말로 중요한 합격 예측 리포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격 예측 리포트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기본 정보와 함께 그 유명한 배터리 칸수, 그다음에 모의지원 등수, 이런 게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이건 거죠. 특별히 번호는 매기진 않았는데 자기네 사이트에 지금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하기 때문에 몇 명을 기준으로 했다. 그래서 추산되는 데이터는 간략하게 이렇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적을 입력한 학생의 숫자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하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우리 밑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합격 가능성의 예측에 가독성, 시한성을 좋도록 하기 위해서 배터리 칸수라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이 학생은 점수가 꽤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건국대는 안정적으로 지원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도 생각 안 하실 거죠. 이렇게 칸수가 나오는데 실제로 여기 지원은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본 것처럼 예측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자이크 처리는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에 나의 점수, 그리고 최종 합격 예상 컷, 그리고 3개년 7칸 이상의 합격률이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적중률은 높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썸네일에 제목에도 달아놨지만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도 보시고 또 다른 페이지에서 보면 최초 합격 컷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데이터는 최초 합격 컷보다는 최종 합격 컷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과 나의 점수의 차이를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대성마이맥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그겁니다. 제가 봤을 때 저도 사람인지라 멘탈이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제가 아끼는 제자들인데 제자들을 상대로 모험과 그런 걸 즐길 수는 없는 거니까 신중하게 지원을 하려고 할 때 칸수나 등수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저도 덜컥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마이맥으로 일단 후보 지원군 대학을 뽑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는 데이터 위주로 가니까 이게 있기는 한데 활성화가 덜 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고 싶다면 칸수와 등수를 보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내가 진짜 모험을 할지 소신 지원할지는 최종 합격 예상컷과 내 점수를 비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밑으로 또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쟁자들의 점수 분포 및 지원 패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진학사를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요 놈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진학사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어디가 먼저인지는 제가 확인한 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진학사로 인해서 활성화돼서 요새 다른 사이트들도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물론 그래프라기보다는 지금처럼 점이 원래 더 정확한 의미겠죠. 그래서 나의 위치, 그 다음에 최종 컷 이렇게 돼 있어서 추정치를 보여주게 있고, 그 다음에 그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처럼 급격하게 경사도가 있으면 여기는 점수의 차이가 높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학생들은 그냥 점수가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전지원 형태로 또는 그냥 생각 없이 지원을 클릭했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처럼 이렇게 완만하게 되면 점수 차이가 적다는 얘기겠죠. 그럼 나름대로 건국대를 실제 지원 의사를 갖고 있는 학생들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빠져나가는 것도 계산하는데 어느 정도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학생들이 과연 빠져나갈 거냐 안 빠져나갈 거냐, 특히 의치한 수양, 인문계, 스카이 상경계열 같은 학생들은 결국 앞에 있는 학생의 데이터가 중요할 텐데, 여기서 상세 정보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처럼 자세한 세부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건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여기서보다는 뒤에 셀프 허수 분석에서 보시는 게 더 효율성은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것도 제 누누이 강조하는데 이것이 너무나 좋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앞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클릭해서 보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얘기해서. 근데 여러분이 진짜 시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앞에 있는 학생들은 나 클릭해서 확인하는 것은 극상위권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지, 그리고 상위권이라든가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클릭을 해도 사실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라리 셀프 허수 분석을 보고 전체적인 흐름을 한 번에 보는 게 더 효율적인 거지, 이걸 한 명 한 명 클릭해서 앞에 어디로 빠져나갈까, 이게 정말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집니다. 왜냐? 앞에 인원도 많아질 거고 분포하는 대학도 많아질 거고 그에 따른 학과의 선택의 폭도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유튜브에서 여러 분들의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래프의 형태를 가지고 막 예측을 하는 거, 야 여기가 빠져나갈 거야, 여기서 근데 이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걸 주식 그래프를 분석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차트 그래프를 분석하는 게 타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극상위권을 제외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데이터를 보고 움직이시고, 그리고 긍정 요인 그다음에 부정 요인을 더하고 빼기를 하셔서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요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우리 또 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를 보시면 요새 학생들이 쓰는 유행어를 가지고 지원자 성향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생겼습니다. 보통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붙는다를 승으로 하고, 커트라인에 딱 걸려서 떨어질지 붙을지가 50이다 그러면 1무라고 이야기하고, 떨어질 게 확실하다 그러면 패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같은 그걸 좀 이해를 하실 거고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지금 분리는 잘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건국대 지금 이과를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정말로 안전지향으로 한 친구들이 5명이다. 그럼 이 친구는 가나다고는 다 합격으로 학교를 구성했다는 얘기가 될 거겠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또 2개는 무조건 합격하는 대학을 했었을 거고, 제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조합은 요게 될 거고, 얘는 살짝 좀 살이 떨리고 얘는 그냥 재수나 그런 걸 각오를 한 조합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봐서 여기에 지금 지원하는 학생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보시면 될 건데, 지금 보는 것처럼 중위권 대학이면 너무 범위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게 제일 많을 거예요, 이 형태가. 그죠? 또는 뭐 요게 더 제일, 그러니까 요 형태가 제일 많겠죠.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으로 이동하면 지금처럼 또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는데, 여기는 뭐 모자이크 처리해서 안 보이시겠지만 나의 점수, 최초 합격 컷, 최종 합격 컷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최초 합격 컷은 사실은 입시에서는 의미는 뭐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커트라인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자 여기 최종 합격 컷하고 본인의 점수를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도 나와 있지만 등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 데이터가 나와 있죠. 근데 모의 지원 등수나 칸수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여러 멘탈 흔들립니다. 그냥 시장의 흐름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등수가 떨어졌다. 오늘은 모의 지원으로 이 과를 많이 클릭을 했구나. 또 갑자기 등수가 올라갔다. 그러면 오늘은 이 학생들이 다른 데로 많이 지원을 돌려받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진짜 지원까지 연결이 될 거냐, 이거는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종 합격 컷하고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관련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거 뭐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또 마찬가지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른 사이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진학사가 이런 거 오히려 일목요연하게 보기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모집 인원의 변화, 그리고 경쟁률 추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평균 100분위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다군이니까 추합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대략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거의 15명의 평균이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그냥 이것도 꽤 많이 돌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안 돌았죠. 여기는 또 꽤 많이 돌았습니다. 근데 이 경향성을 어떤 패턴을 가지고 예측을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다군은 모험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쓰시는 게 좋고, 이게 몇 바퀴가 돌 거냐, 이거하고 이거 보면 차이가 극명하잖아요. 그냥 대략적으로 계산한다면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 모험으로는 좋지만 이걸 예측하고 안전으로 한다,
이거는 좀 애매합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이거는 의미는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요거는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작년에 예측 컷은 높게 잡았으니까 보수적으로 잡혀서 이걸 보고 지원한 학생들의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진짜로 자기네들 합격한 것이 적중률이 이렇게 됐다. 85%가 그래도 대략적으로 다 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올해 예측값도 괜찮을 거다라고 광고 아닌 광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합격 예측 리포트도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예측 변동 리포트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지금처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측 변동이라는 메뉴와 셀프 허수 분석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요거를 활용을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 합격자 리포트의 과거 3개년도 데이터 비교도 좋긴 한데 요게 효율성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날짜에 따라서 여기 변동률을 이렇게 써놨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게 뭐 세부적으로 추가돼서 좋기는 하고 흐름을 볼 수 있다고 예측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요거는 잘 안 보긴 합니다. 왜냐? 결국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하는 게 더 좋고 그래야 내가 모험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의미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는 마찬가지 날짜별에 따라서 최초 컷과 최종 컷의 변동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입력하고 뺀 학생들에 따라서 차이가 커지겠죠? 물론 저는 잘 보지는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 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날짜별에 따라서 마찬가지 인원수가 어떻게 변동되고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이건 뭐 흐름은 보기는 좋겠지만 이때 당시는 뭐 사실상 점수와 상관없이 막 클릭할 때라서 마찬가지 저는 잘 활용하진 않습니다. 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요 놈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요새 진학사가 자꾸 칸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고 여론이 형성된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 그래서 여러 유튜버 분들께서도 이 칸수의 의미, 뭐 제목도 재밌는 게 많죠. 그래서 몇 칸일 때 이걸 해야 되느냐 버려야 되느냐 뭐 이런 제목부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만 보시더라도 물론 제가 나중에 다른 대학하고도 이후에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긴 할 텐데 여기 보시더라도 4칸과 3칸의 의미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즉 전체로 봤을 때 건국대에 합격하는 학생들이 3칸이었을 때 실제 합격률이 몇 퍼센트였냐? 24.1%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30%가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요거 예측함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 거죠. 즉 위험의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건국대를 지원할 때 3칸이면 진짜 합격할 가능성이 25%밖에 안 되니까 엔간한 강심장 갖고는 지원하기 힘들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숫자라는 게 통계라는 게 기준 적용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됩니다. 즉 가공과 낙원을 포함한 즉 안전지원 대학을 포함한 그 지원이라면 되게 신중하게 할 거죠. 근데 다고는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진짜 모험으로 또 몇 바퀴 돌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도록 할게요. 얘는 앞에 있는 군에도 포함이 된 거죠. 즉 진지하게 진짜 지원할 학생들이. 근데 여기서는 모험성이 가미가 돼서 나쁘게 표현하면 도박성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3칸이어도 37% 즉 40%에 육박한 학생들이 합격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웃긴 건 봐봐요. 뭐예요? 최초합은 안 되지만 추합이 37% 고스란히 추합이란 얘기잖아요. 여기에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칸수는 특히 다군이라면 애매하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왜 이분들은 노출시키겠어요? 진학사는. 그렇죠. 제가 또 얘기 드리잖아요. 나쁘게 표현하면 이분들의 책임을 좀 덜 무마시키려는 어떤 면피용입니다. 야, 내가 3칸일 때 안 된다고 그래서 30% 정도는 되니까 모험 할지 말할지는 네가 결정하는 거야. 진학사라는 사이트는 확률을 제시해 주는 거지 너한테 합격 컷 적정 점수를 제시하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여기서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군이라면 칸수와 모의전 등수보다는 대부분 분들이 진학사를 보고 기타 사이트 한두 개를 참조하고, 그리고 요새 여러분 고속성장 대부분 보고 계시겠죠. 그걸 보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추정치에 그것을 따라가긴 하지만, 근데 모험은 소시는 데이터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우리 다음 동영상에서 셀프 허수 분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데이터는 이제 여기서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